예, 안녕하세요. 조정하라고 합니다. 예, 저는 1987년 3월 달에 여성평화의 간사로 시작을 해서 이제 87년 9월 12일에 이제 여성민회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고, 그리고 2001년도에 미디어운동본부 이제 사무국장 정책실장을 거쳐서 이제 상근 활동가라고 하는 부문은 드디어 사직을 하게 되는 영광을 15년 만에 끝내는 하고, 그 뒤로부터 다시 15년이 흘렸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민우회가 30도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굉장히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당시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미인대의 전국적 범람, 그리고 방송의 성상품화 가속화. 사실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너무나 익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21년 전 그 당시에는 방송의 성상품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낯선 용어들이었거든요. 예. 예, 광화문 광장의 탱크, 그리고 뭐 장갑차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이제 탱크들이 점령을 한 게, 이거는 79년도 12.12 사태 때 광화문 전경의 어떤 이제 모습이고요. 이거는 서울의 봄 80년 당시, 이때 이제 전두환 지지 군부, 그리고 이제 장갑차들이 쭉 열을 지어서 서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사실 저희 이 70년대 80년대 세대에는 너무나 익숙한 이 풍경이기도 해요. 이를테면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만 해도 막 그 흔히 말하는 그 짭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학을 점령하고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상도 안 되시겠지만 80년대 초반만 해도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같은 해 7월 7일 날 이제 서울의 한 중심가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미스 유니버스 선발 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사륙을 하고, 그리고 당시 어떤 삼청교육대라고 하는 사회의 어떤 공포 분위기를 조장을 하던 전두환 정권이 이제 이렇게 미스 유니버스 선발 대회라는 걸 해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나름대로 어떤 그 잔치를 서울의 한쪽에서는 하고, 광화문에서 퍼레이드를 일으키고, 이렇게 기념 우표를 제작을 해서 전국에 뿌리고,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 당시에 김경애 선생님 기타 등등 저희가 이제 뭐 자료를 좀 이렇게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우의 어떤 홍보사업부, 당시 제가 홍보사업부 부장이었고, 물론 그때 우리 이정민, 뭐 김미애 이런 친구들이 같이 활동가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 이런 친구들 이제 같이 분노를 하면서 그럼 우리 좀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이슈를 좀 검토를 하게 이르릅니다. 당연히 어떤 그 정책의 초점은 3S 정책입니다. 이제 히틀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빵과 서커스만 있으면 나는 우리 국민들을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있어. 그리고 살라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포르투갈의 독재자인데 36년간을 지배한 정말 세계 10대 독재자에 이제 속하는데요. 근데 이분이 한 게 이제 3F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풋볼, 그러니까 축구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파티마 신전 이러면 아시죠? 종교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파도, 이거는 아시죠? 음악, 그 파도, 재즈 같은 음악, 이게 포르투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하는 음악입니다. 저도 이건 근데 굉장히 고혹적이고 매력적인, 예전에 TV에서 한번 저도 본 적이 있는데, 파도, 음악에 심취하게 만들고, 이게 이제 그 살라자르가 취한 3F 정책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1920년대 문화통치에도 어딘가 그런 대목이 있다고 하더군요. 조선인을 바보로 만들어라. 그리고 전두환은 이제 80년대 미스 유니버스 대회 유치한 데서 그치지 않고 당연히 본격적으로 3S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 아시안 게임, 그리고 82년도에 프로야구를 출범을 시키고, 83년도에는 프로축구, 83년도에 또 프로씨름을 출범을 하고, 83년도에 농구 대잔치, 그리고 이제 에로물이 막 이제 폭발적으로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어떤 그 통행금지 이게 이제 해제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그 반문화 를 이제 막 이제 그냥 양성하게 이르르죠. 그때부터 이제 성인 물이 막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를 검토하게 된 배경이었고요.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이거는 웬 미인대 그리 만나, 이때 제가 우리가 한번 세워보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00개까지는 안 됐고요. 막
최단 개수를 부풀렸는데도 제가 그때 기억이 정확하다 그러면 43개인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한이라고 하는 땅에 43개의 미인대가 이제 매년 치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정말 범람했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래서 미스 코리아 폐지. 근데 정면 돌파. 이건 보나마나 패배다.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골머리를 앓았죠. 이건 자칫 잘못하면 남녀 대립으로 그냥 규결이 되면서 괜히 한마디로 못생긴 여자들 늘 하는 뭐 그냥 이런 말이지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이제 그 치부를 당하게 될 우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하나 좀 이제 그 당시 어떤 변화라고 한다면 95년도에 방송개혁 국민회의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94년도에 어떤 그 선거 감시 뭐 연대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당시에 이제 김영삼 그 문민정부가 이제 일어나면서 이런 곳곳에서 어떤 그 민주화에 대한 어떤 그 내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본물처럼 이제 터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자칫 남녀 대결로 귀결이 되고 패배를 할 것 같은 미스 코리아 폐지 이렇게 정면 돌파는 안 되겠고 방송 중계 중단을 통한 무력화 이쪽으로 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방송의 어떤 공적 책임, 공공성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영향력이 막강한 지상파 방송이 미스 코리아 대회를 외면한다면 결론적으로는 그거는 어디 세종문화회관이든 어디든 어느 한 곳에서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기대했던 어떤 효과는 거두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논리를 좀 만들었고요. 이제 운동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운동의 ABC입니다. 그러니까 토론회. 그리고 좀 이제 이색적인 거는 이게 이제 이슈가 대학 축제하고 당시 이제 굉장히 결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온갖 대학에 뭐 정말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대학 축제장마다 막 대자보 이런 것들을 막 붙이면서 뭐 미스코리아 어쩌고 저쩌고 뭐 방송 중계 어쩌고 저쩌고 사실 그때는 휴대폰이 좀 일상화된 문화가 아니었어요. 제가 사진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아무튼 그 대자보에 쓰이는 그 논리 제공 이런 것들을 민우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고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운동이 사실은 이 미스 코리아를 주관하는 이 주관사가 한국일보사이다 보니까 동종업계인 한국일보가 하는 이런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무슨 뭐 다른 언론사가 전혀 기사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디어 운동의 어떤 그 한계라기보다는 미디어 운동이 넘어야 할 어떤 벽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자기랑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미디어의 문제점을 아예 그냥 애초에 애면을 해버리는 거죠. 아무리 그 논리가 뭐 탄탄하고 타당하고 뭐 이런 그 사실상 어떤 동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언론이 애면하는 어떤 미디어 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기로에 서서 결론적으로는 곳곳에 있던 기고문을 많이 썼던 기억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 어떤 그 조선일보에 약간 그 사설란에 제 기고문이 실린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항의 시위, 이 운동의 의의라고 한다면 방송의 성상품화를 최초로 이제 이슈화하고 거론했다라고 하는 것. 지금은 우리 너무나 쉽게 하는 얘기지만 21년 전에는 이 성상품화를 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이라고 하는 논리하고 이제 결합을 시킨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는데 아마 저희가 그때 이제 그 한국여성민우회가 무슨 방송개혁 연대회의라든가 뭐 선거감시 기타 등등 이 언론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이런 테마에 많이 결합을 하면서 이걸 이제 이슈로 끄집어냈고 성공을 했었던 걸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당시 멤버로서. 그리고 이제 98년도에는 미디어운동본부 설립에 이제 밑거름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